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플러스 시즌3 김선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들부터 하나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조건 피해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였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국내 제조업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만이 살 길이다 라고 포트비 중에 50%를 말씀드렸고 삼성 관련주도 삼성그룹주 수혜주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일이 터졌어요. 네, 일이 터졌습니다. 현대차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의 급락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기아차 덜 빠졌어요.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현대모비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제조업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한테 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판매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월 강연에서도 부산 대구에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 전에 서울 강연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시죠? 무조건 첫 번째 피해야 될 업종으로는 자동차. 지금은 그러면 많이 내려왔는데 올라갈까? 현대차 때문에 현대위암, 화이스코 그냥 철강주들까지 흔들렸는데 자동차에 대한 분석을 오늘 한번 좀 해볼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화장품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화장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습니다. 어디로 다 갔어요? 오늘은요, 제약 써있고, 약품 써있고, 종목 이름에 바이오 써있으면은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제약 바이오주인데도 이름이 안 붙어있으면 안 올라갔어요. 헬스케어 붙어있으면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냥 제약자 붙어있으면은 오늘 올라갔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 오늘 코스피에서요, 우선 상승 종목 제가 순위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 순위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 보세요. 일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명문제약, 유유제약이 상승 종목 순위 5개였어요. 참네. 자, 상한가가 것도 있죠? 네. 약품, 현대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영진약품, 삼일제약, 슈넬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국제약품, 녹십자. 메르스 효과라고도 하지만, 요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요 화장품주들과, 제약주들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요런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칠판을 열어서요, 자동차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칠판을 제가 잘 열죠? 네, 자, 볼게요. 우선 자동차 얘기를 해볼게요. 자동차를 무조건 제가 피해야 될 업종으로 1순위를 뽑았습니다. 1순위를 뽑았어요. 누차 말씀드렸던 악재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자동차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일본 애들 때문에. 뭐요? 엔저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선 시발점은 엔저입니다. 엔저입니다. 엔저요. 엔저가 시발점이 되죠.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외국인 입장이었을 때 일본 차와 국산차, 현대차가 가격이 같다면 도요타의 캠리를 삽니다. 그렇죠?
현대차의 소나타나 그랜저를 안 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북미 시장에서 좀 지우고 쓸게요. 자,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아시는 게 그 자동차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점유율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려보자면 판매량 자체가, 그러니까 현대나 어이구요,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자, 미국에서 현대차에 뭐가 있나 봐요, 밑에. 아닌데. 정말 기분 나쁘게 뭐가 움직이네요. 귀신 붙은 거 마냥. 자, 현대. 답답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그 외국,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자동차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이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서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현대차 경우는 작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포드가 작년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 예를 들어서 작년 지금 6월이니까요. 5월 걸 볼게요. 작년 5월 대비해서 올해 5월의 판매량이 10%가 늘었다. 예. 늘었다고 할 때 국내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가 늘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작년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 11월부터 그랬어요. 11월부터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늘긴 느는데 다른 업체의 상승폭보다 계속 작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러면 엔저도 문제인데 유럽에서는 지금 더 심하단 말이에요. 원래 미국 시장은 여러분 일본이에요. 아유 참 죽겠네요. 이거 뭔가 안 돼요. 자, 일본이에요. 그런데 유럽 시장은요 원래 점유율 자체가요. 유럽 시장은요 한국이었어요. 유럽 시장은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점유율이 유럽 시장은 더 컸다고요. 미국 시장은 일본이 더 컸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추세가 나오고 있냐면 이게 이제 한국이고요. 일본인데요. 한국 차 점유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 차들은 어떻게 반대로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높긴 한데 유럽에서조차 일본 차들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 뇌관이 터졌습니다. 어떤 이슈로요? 중국에서조차 판매가 밀리고 있다. 뇌관이 터진 거예요, 오늘. 뇌관이 터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될 업종은 첫 번째는 자동차다. 결국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에요. 이거 안 써지죠? 펜은 움직이는데 안 써지네요. 뭔가 좀 이상해요. 자,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인데 현대나 기아차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3위 안에 들 것 같으세요? 아니요. 5위에서 막 9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 현대차에서 새로운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기도 애매해요. 또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자동차 관련 업계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치킨 게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 치킨 게임이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BMW나 여러 독일의 유명한 유수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때려 짓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도 짓고 있죠? 기아차 짓는 거 아시죠?
공장 증설한다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전에. 그런데 판매 점유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을 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쉽게 올라갈 수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주도 가시면은 중국에서 나온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아세요? 네. 중국에서도요,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다고요. 자, 독일 입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격차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너네 멀었어 하지만 독일 입장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고요. 지금 BO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OE 영어로요. 자동차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왜 움직이는데 안 써져요? BOE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계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 파생된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갑니다. 수주 나온다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벌써 디스플레이를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좋은가요? 자동차 기술력이 높은가요? 만드는 데 있어서. 두찐개찐이에요? 그 디스플레이가 더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죠. 근데 중국의 제품 샤오미 같은 경우 핸드폰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자동차 말 다 했나요? 특히 중국에서 밀어준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자, 또 하나 중국은 그렇다 쳐. 인도가 있잖아. 인도에서 먹으면 돼. 그것도 무슨 말도 안 돼. 인도에서는요, 인도 자국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미 해외 여러 업체들, 지금, 정 회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조 단위의 투자를 유치한다. 2020 몇 년까지. 네? 2015년인데, 아직 머나먼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된다고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요, 서비스 업종으로 완전 시장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바뀌어 있는 시장이에요. 자동차는요, 이 차는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 다 치고 먹고 들어온 상황에서 뒤쫓아갔지만 아래에서 또 치이는 격. 결국 쇼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쇼부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똑같은 기술력으로 중국에서 치고 오는데. 그럼 자동차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를 열면 되겠죠? 자, 현대차를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됐어요. 더 크게 보죠.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아직도 자동차 싸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자, 현대자동차의 차트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0.36%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의 PER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대차가 다 어떻게 해요? 싸다고 전부 다 알아요. 싸다고 다 안다고요. 그런데 실적이 나와야지 그 싼 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이 잘 나와야지 그 PER이 싸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13만 8,500원에 오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까지 내려가 보면 2008년, 9년에 얼마까지 있었냐면은 5만 원부터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나는 10만 원 더 내려오면 12만 원 내려오면 13만 원 깨지면 전 재산 몰빵할 거야. 네, 아까 우리 박 PD님이 얘기하셨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살아날 수가 없는.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주가는 앞으로 계속 빠지고 내려갈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요? 자, 포스코. 포스코, 이거는 정말 워렌 버핏이 할 정도로 좋은 회사래. 네. 지금 여러분은 현대자동차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포스코도 이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포스코가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 포스코는 현재 주가 20만 원대, 10만 원대가 자기의 제자리인 겁니다.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OCI는 또 어떻고요? 자, OCI도 최근에 좀 반등 주나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자, OCI도 본연의 자기 가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조금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싸졌다. 이거는 실적이 빵꾸 나고 빵꾸 난 다음에 싸졌다. 자, 현대차가 드디어 실적이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조는 작년 11월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옵니다. 2분기 실적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작년보다 안 좋을 거고요. 3분기도 작년보다 안 좋을 것이고 4분기도 작년보다 안 좋을 겁니다. 왜? 중국에서 다시 칠판으로 가죠. 중국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자동차 트렌드가 뭘 것 같으세요? 뭐 세단 이런 종류들이 있죠. 픽업 트럭.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것도 뭐 똑같네요.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희한하게 안 써지네요. 움직이는데 환장하게 있는 사람. 자, SUV예요, 여러분. SUV. 천천히 쓸게요. 제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SUV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럼 현대에서 SUV를 있잖아. SUV가 있잖아. SUV가 있어요. 없어요? 산타페, 투싼, 기아, 모하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산타페 나오고 새로운 투싼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나오거든요. 그럼 딴 건 없나요? 폭스바겐 뭐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티구안인가요? 폭스바겐 SUV가 있죠? 티구안 있죠? 산타페랑 가격 차이 그렇게 안 나요? 네. 티구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MW X 시리즈 있습니다. 다 보유하고 있다고요. 이게 투싼이 새롭게 나온다고 쳐도 시기적으로 연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말에 팔기 시작했는데 뭔가 팔 게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아슬란 실패했죠.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폭스바겐이나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다가 잠식하고 들어가고 도요타까지 먹고 들어가면 현대차가 어떻게 해요? KO가 됩니다. 주가는 연말까지 계속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네. 지금 13만 8,500원인데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1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일각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승계를 하기 위해서 승계 때문에 주가를 누른 것이다. 승계할 때 어떻게 해요? 싸게 회사를 넘겨받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 것이다. 아직 되게 건강하신데 벌써부터 뭘. 아직 멀었어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현대 관련된 철강 승계는 아직 아니에요. 승계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때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경우 당분간에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같이 보자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수 없다. 이 주가가 쉽사리 위로 올라가기는 참 힘들 것 같다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 예언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딱 6개월 만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말하자마자부터 한 3개월 만에 맞아 떨어졌죠.
맞아 떨어졌습니다. 부품주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적당히 반등 주면 팔고 나오시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포트 비중이 몇 프로? 50%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화장품 오늘요 보면은 먼저 한국 화장품이 하한가를 갔어요. 한국 화장품이 오늘 14.84% 빠지면서 하한가 직행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요. 얘는 하한가를 안 갔지만 14.1%가 빠졌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 있죠? 코리아나 얘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순이익도요. 적자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이 회사가 그럼 살아날 수 있냐?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내다 꽂았습니다. 제가 소문에 의하면 소문입니다. 실제 사실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얘는 5개의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랑 제조랑 같이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끌어올렸냐? 작년 거의 초부터 작업을 쳐서 차트 보시죠? 여기서부터잖아요. 거의 작업을 쳐서 얼마부터 해서 2,000원대부터 해서 얼마까지? 2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10배를 끌어올렸죠. 네, 그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거의 그것도 그럴 것 같고 사실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더 이상은 버티질 못했는지 빠져버렸어요. 한국 화장품의 시총은요. 2,400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400억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부터 해서 올라간 거야? 2,000원일 때 시가총액은 몇백억이었단 소리죠? 3,400억이었단 소리입니다. 3,400억이었단 소리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에 개인들이 달려들었죠. 근데 주가가 지금 꼬꾸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사는 건 아니죠. 화장품주. 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오늘 볼게요.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4.5%가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콜마 빠졌습니다. 이게 메르스 핑계를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참 메르스 가지고 주가가 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싫어요. 근데 사실은 또 사실이고 참 그렇습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 빠졌죠? 관광객들이 한국에 안 온단 말이에요. 면세점이 어떻게 돼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모두 투어랑 같이 해서 주가 모두 투어 8% 급락하는 게 이유가 되죠? 하나 투어 8% 급락했고요. 호텔 신라 올라가려다가 거꾸라졌습니다. 왜?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나라 가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지금 몇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뻘,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걸릴 것 같은데 특히나 서울 지역은 이미 다 뭐 퍼진 것 같은 느낌이고 뭐 수원, 평택으로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 수원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수원에서 올라왔어요. 수원에서 올라왔는데요. 1호선을 타고 옵니다. 전철 타고 다녀요. 1호선이 어디서 오죠? 천안에서 올라옵니다. 평택 찍고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전철 타고 오면은 다들 이제 별 분위기는 없어요. 그냥 온화한 분위기인데 다들 그래도 마스크 끼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는데 그 전철 타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진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거를 봤을 때 뭘 느꼈냐면 사실 이게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긴 하지만 건장한 젊은 사람들은 뭐
약간 미열에 그치고 그냥 없어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오늘 제약자 들어간 거랑 약품이랑 뭐 이런 것들 이름만 들어간 것들은 죄다 막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쫙쫙 올라버렸습니다. 네. 이게 루머, 심리, 그러니까 동요죠. 시너지.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장난을 만드는 거, 불안하게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그런 걸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자, 모드투어나 하나투어나 면세점 관련 화장품 관련주들 있죠? 그런 거 다 엮여서 그런 관련주들은 조만간 메르스 바이러스가 약간 안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급등한 종목들 있죠? 메르스 관련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은 후다닥 정리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모드투어, 화장품 이런 걸로 다시 재지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타 치시고 테마 따라 하시는 분들 있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을 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아모레치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얘들 뭐 벌써 37만원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액면 분할 이슈가 있고 또 거래량이 좀 터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급등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좀 작은 화장품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딱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요 칠판을 잠깐 볼게요. 요 얘기를 드렸잖아요. 뭔 얘기를 드렸냐면 동그랗게 이제 원을 하나 이제 그리잖아요. 제가 잘 그리죠? 원을 하나 그렸을 때 테마가 가장 이제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 6, 9, 12월이 테마가 가장 기승을 심하게 부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6월이죠. 벌써 난리가 났어, 메르스가. 예. 참 잘 맞아떨어져요. 3, 6, 9, 12에는 테마가 기승을 부립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지금 메르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면세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진행이 되겠죠? 7월 정도까지는 6월 말 정도까지라도 7월 되기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뭘 살까요? 그간 빠졌던 화장품, 여행 이런 것들 사요. 면세 이런 거 삽니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으다가 별로 안 올려요. 횡보시킬 거예요. 그리고 언제? 중국 중추절인가요? 추석? 터뜨립니다. 그 주가 또 올라가죠? 팔고 나온다고. 이게 지금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주들이 오른다고 따라가기보다는 현금을 쥐고 계신다면 화장품주들이랑 여행주들하고요. 면세 관련주 있죠?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 관련주들이 갑자기 다시 조금 튀어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때 그거 사셔야 돼요. 그걸 사시고 9월 때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2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노리고 있죠. 그렇죠? 네, 노리고 있다고요. 지금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게 지금 메르스 창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요. 나라도. 근데 곧 진정이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진정이 되면서 관련주 올라간다, 낌새가 나온다, 후락 들어가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화장품주들은 난 이미 갖고 있어. 어떻게 하지도 못했어. 미쳐버리겠어. 이러자. 그쵸? 환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 만약에 제약주를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약주들을 포트에 끼셨을 거란 말이야. 제 방송 보고 저 따라하신 분들. 그럼 제약주 올랐죠? 그거 팔아가지고 다시 물 타면 돼요. 물 타시라고요. 물 타시라고요. 아모레퍼시픽 제가 말씀드렸죠? 더 사야죠. 반등 줄 때 더 사야죠. 더 사고 가져가야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9월 때까지는 그 포인트가 테마의 핵심이다. 빠졌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빠졌잖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그렇게 화장품이랑 제약바이오나 면세나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제약주들은 그러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과연 다시 보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포트로 크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제약, 네, 바이오, 헬스케어. 자, 요거를 이제 50%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관련주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올라서 사기도 뭐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거 메르스 관련주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안 되죠.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관련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 메르스 딱 제껴두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나오는 게 있다. FDA 승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FDA 승인. FDA 승인이 어떻게? 3상, 2상, 1상. 3상 걸리는 게 되게 많다 말씀드렸어요. 자, FDA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FDA 2, 3 상상 간다 그러면 주가가 미친 듯이 뛸까? 자, FDA. 자, 1상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일상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FDA 일상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일상의 가치는요,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이요. 일상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상 통과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200억 오른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사실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상은 어떨까? 이상. 이게 좀 이상하네요. 네. 이상의 가치는 여러분 얼마일까요? 이상은 10배가 뜁니다. 10배가 뛰나요? 네. 10배 정도까지는 안 뛰고요. 한 5배 정도가 뜁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가치를 좀 봐요. 네. 1,000억 원. 근데 이상까지는 쉬워요. 3상이 문제죠. 3상. 약에 따라 틀리긴 한데 3상이 들어가면 가치가 보통 이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가 뭐 한 3,000억 정도의 가치를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약이 틀려진다, 뭐 암 치료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곱하기가 이제 막 곱하기 5에서 막 10배까지 뛰는 거예요. 곱하기 5에 10배까지 뛰는 겁니다. 암 치료제다. 약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3에서 한 4, 5천억 정도의 가치를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요. 이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이 한 뭐 1,000억 원짜리 스몰캡 회사들이 임상 3상을 승인 들어갔다 하면 주가가 뛰는 거예요. 왜? 되면은 주가 어떻게 돼요? 3배, 4배 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승인이 난다. 났어. 그러면 이미 이슈 따라서 많이 올라가 있지만서도 더 막 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판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판권. 판권이 어디 판권이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갈린다는 거죠.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그 다음 시장은 어딘가요? 유럽. 네. 유럽이고요. 그 다음 시장은 앞으로 좀 뜨는 시장일까요? 뭐 동남아, 일본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뜨는 시장으로는 호주도 괜찮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중국.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이렇게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이 FDA 승인이 가장, 미국에서 통과하면은 다 돼요. 다 돼요. 전 세계 다 돼. 예. 미국 통과했다, FDA 통과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게임 끝. 게임 셋. 주가가 빵빵빵 날아갑니다. 유럽.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 통과했죠? 미국은 아직이죠? 미국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확.
일본은 좀 더 쉬워요. 자, 근데 중국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중국은요. 미국만큼 어려워요. 아세요? 중국이 미국만큼 어려워. 통과되기가. 특히 외국 기업이. 네. 외국 기업이 통과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국 기업은 또 잘 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국 기업의 제약 이쪽은 또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화장품도 우리나라 거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안 좋아한다고. 이유는 뭐 아시겠죠? 안 좋아한다고. 아직 그쪽으로는 자국 내 발전이 덜 됐다라는 판단하에 안 좋아한다고. 근데 외국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현재 중국은 약간 묻어두고 미국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몇천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조까지도 가요. 유럽도 그 약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포인트대로의 흐름에 따라서 또 어디로 판권을 파냐에 따라서 미국에 판대 대박 점상가 가는 거예요. 유럽 그것도 괜찮아요. 가는 거예요. 일본 조금 가. 중국 요즘에 핫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워낙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열리는 중이지만 이제 중국 관련해서 터진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점상가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냐면 미국하고 중국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요. 중국 관련해서 제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해요? 상한가 랠리를 할 겁니다. 상한가 랠리도 어떤 랠리죠? 6월 15일부터 여러분 무슨 랠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랠리를 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여러분 그 상한가 5번 가면 어떻게 돼요? 4배가 오릅니다. 4배. 4배가 올라요. 상한가 5방에 4배가 올라요. 10,000원짜리가요. 5번을 가면요. 40,000원이 돼요.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가면. 그러면 올라가기 쉽지 않겠네. 하지만 상한가 10방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죠? 1년에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관련의 이슈를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관련주들은 중국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가, 중국 쪽에서 판권이 있는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진행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는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서의 판권이 있는, 판권을 파는 그런 회사들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뭐 셀트리온이 오늘은 뭐 빠졌어요, 그렇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빠졌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아직 열려 있죠.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 허가가 안 나왔죠.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된다고 하면 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이게 유럽이에요. 그리고 미국 된다 그래서 또 한 번 올랐어요. 근데 빠졌어요. 이거 유럽 된 것까지 내려왔어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럽이 돼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유럽. 그쵸? 미국 될 거야. 그런데 미국이 될 거야 하고 잘 안 돼. 그래서 유럽 된 것까지 주가가 내려왔어요. 더 빠질까요? 유럽이 된 것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동안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죠. 언제까지? 미국이 허가가 날 때까지. 그러면 다시 미국 될 거야가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 이만큼이죠. 미국 될 거야가. 미국 됐대! 천장 뚫고 가는 거예요. 쫙 뚫고 가는 거예요. 쫙 뚫고 가는 겁니다. 천장 뚫고 가는 거예요. 이미 셀트리온은 램시마 쪽의 매출만 가지고서도요. 올해가 작년치 매출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내년 매출은요.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예. 미국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미국까지 판매가 다 싹 들어가고 유럽 싹 전 세계 다 판매 들어가죠. 왜 오창에다가 그 돈을 때려 부어서 그 큰 공장을 지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이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스케어까지 셀트리온 헬스까지 상장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게임 셋. 셀트리온 천하가 된단 말이죠. 코스닥에서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셀트리온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유럽 된 걸로 올랐을 때까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될 거야란 기대감으로 올랐던 포인트 여기였는데 그걸 이제 거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진다. 아셨죠? 요 포인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권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코앞에 다가왔어요. 다음 주죠? 자, 6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오늘 신기하네. 자, 6월 15일부터 30%로 바뀝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0%가 되면 일단 돈을 좀 빼둘까? 6월 15일이 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좀 빼둘까? 만약에 여차해서 지수가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걸 봤을 땐 또 하락이 나온 다음에 6월 15일 지나고 나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건가? 기관들이 도저히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코스피 쪽에서. 이놈의 아가들이 준비를 안 합니다. 언제든지 기관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3월부터 계속 팔았어요. 기관. 3, 4, 5. 6월 달도 지금 또 팔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물량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증권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권주들은. 자, 증권주들은요, 2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을 작년 말부터 구조조정을 싹 했습니다. 그쵸? 다 했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작년보다 좋습니다. 4분기도 작년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부터니까 거의 3분기부터 시작되는 7월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어떻게 돼요? 안정화가 됩니다. 즉 3분기부터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소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지고 더 이상 시끄럽게 굴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2주면 끝나요. 2주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증권주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돼요? 안정화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활성화된다고요. 4분기는 똑같이 3분기 이상만큼의 실적을 보이겠죠. 그러면 증권주들은 지금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차트 다시 볼게요. 대우증권으로 대표적으로 열어왔습니다. 대우증권 차트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이 내려왔어요. 쫙쫙 내려와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언제 발표합니까? 여기가 7월이고 여기가 8월쯤 되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해보자. 자, 내려오더라도 실행이 되면서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행되고서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실행되는 15일 전후로 해서부터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가는 시기죠? 여기가 바로 증권주들을 이번 달 6월 중순에 증권주를 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월 달 실적 발표가 언제? 7월! 그리고 코스닥은 8월 발표합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증권주의 랠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멈출까요? 아니요.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자면 자, 지금 이렇게 내려왔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큰 상승 보여주면서 이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포인트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는 증권주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22,000원대까지 지금보다 몇 프로 올라야 돼요? 한 70% 이상 오른 가격대까지 눈에 보였단 말이죠. 거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안정화된 시기가 나올 겁니다. 증권주들은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강연회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죠? 증권주 뭐라고요?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잽싸게 팔고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제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3월, 4월, 5월 강연에 여러 번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증권주들은 다 팔아치우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세요. 조정 거친 이후에. 그 시점이 언제다? 이제 6월이다. 6월부터 해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3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김선윤 가라사대.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대로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할 뿐입니다.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따라해서 문제라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장 남들보다 빨리 봅니다. 아시죠? 기억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가 안 이루어진 게 있나?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테마성 업종으로서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이나 그 면세나 호텔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반등을 줄 때 제약 바이오주 내서 메르스 관련주들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 단타를 치는 정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PAR 업종으로는 아직도 자동차는 유효합니다. 연말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말씀을 드리고, 증권주들은 6월 달에 조정이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와 증권주의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